유럽에서 지금 산업이 멈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해설에서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00년을 버틴 유럽의 거대한 전통 철강 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1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데요. 이게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뼈아픈 현실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인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그 공장 딱 하나만 겪는 외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전역에서 철강 생산량이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유럽 대륙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산업 생산의 기반 자체가 지금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럽 곳곳에 붉은색 경고등이 쳐진 것처럼 공장들이 진짜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폴란드까지 거대한 대규모 산업시설들이 억지로 가동을 멈추고 유휴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유럽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제조업을 이렇게 멈춰 세운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 가격이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죠.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전기 가격도 미친 듯이 따라 뛰었고 결국 산업 전체가 엄청난 비용 압박에 짓눌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물건을 잘 만들어도 도저히 이윤이 남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돌리는 생산 비용이 전부 다 오르겠죠. 생산 비용이 뛰면 당연히 시장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결국 비싼 에너지 요금이 제품 가격만 잔뜩 밀어올리고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버티지 못한 공장들은 결국 문을 닫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일자리도 영영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모든 위기가 단순히 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가격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 산업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무서운 본질을 지금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전기가 아예 뚝 끊기는 정전만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전기가 아주 찰나의 순간 살짝 흔들리는 전압 강화조차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첨단 제조 공장에서는 눈 깜짝할 새 벌어지는 짧은 전압 강화 한 번만으로도 무려 360만 달러,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들여 맞춘 수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밀한 생산 라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 초격차 첨단 시설에서 전기는 그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단 0.1초의 미세한 끊김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고품질 전력, 그 전력 자체가 이 기업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생명줄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서버들은 365일 내내 돌아가야만 합니다. 1000만 분의 1초의 오차나 전력 흔들림도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로봇이 일하는 자동화 공장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흔들리면 즉시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기의 질이 곧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미래 산업에는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다가올 미래 경제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앞서 공장이 줄줄이 멈추는 뼈아픈 대가를 치렀던 유럽. 그들은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다시 안정적인 전력을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전력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뿜어져 나오는 든든한 기저전력, 바로 원자력 에너지에 다시 집중하면서 대대적인 국가 방향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기존 원전을 재검토하는 건 기본이고요. 차세대 기술인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아예 전력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값싼 전기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지역 곳곳에 흔들리지 않는 전기를 확실하게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유럽이 뼈저리게 깨달은 미래 산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유럽이 보여준 이 섬뜩한 경고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사실 이거 우리 한국에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주변 나라와 전력망이 단 한 가닥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완벽하게 물리적인 에너지 섬이거든요. 한번 크게 전력이 흔들리거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스위치를 딸깍 눌러서 이웃나라 전기를 빌려온다? 우리는 이런 대체제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이런 고립된 현실은 극단적인 공급망 취약성과도 찰떡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지정학적으로 늘 아슬아슬한 화약고인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멀고 위태로운 바닷길을 거쳐야만 겨우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와 고립되어 있고 자체 자원도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내 전력망을 압도적인 속도로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뿐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송전망 인프라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절차와 지역 갈등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6개월, 길게는 무려 150개월이나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수두룩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전력 확보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 귀중한 속도를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꼭 깨달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된다는 건 곧 우리 산업의 발전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제때 전력망을 짓지 못한다는 건요, 누군가 고의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성장을 멱살 잡고 멈춰 세우는 거랑 똑같은 타격을 줍니다. 전 세계가 진짜 사활을 걸고 앞으로 뛰어나갈 때 우리는 이 인프라 지연을 하는 깊은 늪에 빠져서 다시는 안 올 골든타임을 그냥 허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인프라와 에너지 현실을 외면했던 과거의 선택 때문에 지금 공장이 멈추는 쓰라린 대가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한 전력을 확보한 나라는 다가올 미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전력이 흔들리는 나라는 산업도, 여러분의 일자리도, 그리고 국가의 미래도 그 자리에 함께 멈춰서고 말겠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느 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